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이제 상황이 심각하게 갔는지 그 폭행 장면에 담은 CCTV를 유튜브 영상에서 공개를 좀 해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함께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원상복구입니다. 구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질문하시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김재현 변호사님도 제일 많이 문의를 받으시는 내용 중 하나라서 오늘 영상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재현 변호사님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상복구 문제는 정말 끊임없이 많이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예. 원상복구는요,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계약서에 특약으로 정확하게 범위가 특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범위를 다 철거한다라던가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아예 공시 상태로 다 비운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 내용 그대로 하면 되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뒤에 표준 계약서에 있는 것처럼 원상복구한다. 말 그대로 계약 당시 모습을 원상복구한다라든가 그런 경우에 어디까지가 원상복구의 의미냐 이거를 해석해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임차인 본인이 들어왔을 때 그 상태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들어왔을 때 뭔가 시설이 돼 있었다면 거기서 추가로 시설한 부분만 원상복구하면 되는 거고 내가 한 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게 원칙이죠. 네. 네. 다만 예외적으로 합의하에 그 전에 임차인이 시설한 것도 내가 원상복구하겠습니다. 라는 합의가 있다면 뭐 그 전 사람 것까지 하는 거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인 모습입니다. 원상복구 같은 경우는 예전 영상에서도 변호사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약서에 쓰여있는 내용대로 다 지켜야 되잖아요. 계약서를 잘 쓰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문제가 있으면은 빨리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원상복구 관련돼서 최근에 변호사님이 진행하시는 사건 중에 이건 꼭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사건이 있다고 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셨던 의뢰인 분이신데 이제 원상복구와 관련돼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으시다고요. 예. 이분 임차인께서는 임대인과 합의하에 계약 종료 시점에 원상복구하고 나가기로 이미 이야기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존에 프랜차이즈 카페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본인이 한 시설을 다 철거하고 임대인하고 연락해서 다 철거했으니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라고 했는데 임대인이 찾아와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 철거했지만 이러이런 부분은 예를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건물에 훼손이 된 부분이 있으니 그 훼손간 부분을 다 복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부분 건물의 훼손이라는 것도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손상, 마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원상복구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지만 사실 이 임차인분 같은 경우는 뭐 보증금을 빨리 받아야 되니까 추가적인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 원상복구를 마치고 나서 다시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다 마쳤으니 보증금 돌려달라 했더니 다시 찾아와서 기존에 있지 않았던 뭐 밑에 뭐 장판이라던가 뭐 인테리어 시설 중에 일부를 새로 하라 또 요청을 합니다. 또 사실 그 부분은 기존에 있던 상태가 아니니까 네. 있던 부분이 아니니까 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다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임차인께서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수용해서 시설을 해줍니다. 그러나 또 다시 연락을 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 하니까 이제는 주겠죠. 아니 또 찾아와서 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또 있다. 이 부분을 더 추가하라.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갑질이 시작된 거죠. 네. 이 임차인이 나갈 때 원상복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보증금을 임대인이 갖고 있습니다. 이걸 무기로 계속해서 원상복구를 무리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분도 너무 화가 나서 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다 했고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했는데 왜 이거를 더 요구하느냐, 보증금 돌려달라. 말다툼 한 와중에 이게 폭행 사건까지 돼서 임대인이 임차인 분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는 사태까지 가게 된 겁니다.
예, 지금 이제 형사 고발까지 이렇게 또 필요하게 될 정도로 사건이 굉장히 심각해졌다고 하는데, 변호사님께서 또 다른 임차인 분들이 이런 피해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이제 상황이 심각하게 갔는지 그 폭행 장면을 담은 CCTV를 유튜브 영상에서 공개를 좀 해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함께 보고 오시죠. 와, 변호사님, 이 CCTV 저도 지금 같이 봤는데 너무 심각한데요? 아, 예. 이분 이 폭행을 당하신 이후로 예. 바로 병원에 입원하시고 오, 예, 한동안 이제 정상적인 활동이 예. 어려우신 상태였는데요. 많이 다치셨을 것 예, 같아요. 예, 많이 다쳤고 음, 아직까지도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서 네. 지금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가 돼 있는 상태고, 근데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직도 원상복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에 있었던 시설에 대한 비용을 공제하고 오히려 본인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공제하고 남는 게 있으면 돌려주겠다라는 입장인데 아직까지도 보증금에 대해서는 전혀 돌려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이 나도 지금 이런 일 겪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실 것 같고, 앞으로 계약 종료를 앞두신 분들 이게 내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데, 만약에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가지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계속 꼬투리를 잡는다,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임대인에게 가장 압박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아직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인정되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 결정을 받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제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또 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것도 아닐 거고요. 여러 가지 또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원상복구가 문제가 돼서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잘 한번 시청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시면 빠르게 부동산 상가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해볼 거고요. 김재은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